중국 절강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 어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번째로는 교육 어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유쇼차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거든요. 교실 장소와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를 나타내주는 어플이고요. 더 나아가서 달력처럼 보이는 화면에서는 휴강과 보강을 파악하실 수 있고, 심지어 시험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전체 시간표와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듣는지를 파악하시기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과 평균 학점이 있어서 성적 관리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창크어인데요. 이 어플은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들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온라인 출석 체크할 때도 이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쉬자해졌다 앱 버전입니다. 더따띵은 소셜미디어 앱인데요. 이 앱을 통해서 교수님과 조교님이 공지사항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직접 교수님께 연락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수업시간 5분 전에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이 알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애플은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헬스장을 이용하기 편한데요. 배드민턴장 예약도 가능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때 지불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중국어 번역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이랑 파파고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중국어는 병음을 모르면 검색하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때 이미지 검색을 사용해서 모르는 부분을 문질러 준다거나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어서 파파고 번역을 눌러주시면 되게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금융. 빠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모멘트에 중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어플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쯔푸바오, 쯔푸바오, 쯔푸바오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만큼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어플입니다. 이 어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할 때 혹은 계좌 이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항저 오시면은 창소마 스캔해가지고 찐강마 보여줘야 할 때 그때도 쯔푸바오로 사용을 해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이 쯔푸바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쯔푸바오로 휴대폰 데이터나 학생 카드를 직접 가지 않고 이 어플을 통해서 충전하실 수 있어서 되게 편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위치페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물건을 살 때 지불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데 쓰고요. 학교 오시면은 띵돈 충전을 하셔야 될 때 이 위치페이를 사용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좀 TMI지만 쯔푸바오가 항저 회사인 알리바바 거라 항저 사람들은 쯔푸바오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위치페이를 더 많이 쓴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SNS를 왜 사용하시나요? 저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서치하고 맛집들을 탐방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웨이신이에요.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어플이고요. 카카오톡처럼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또 옆에 펑유첸이라고 사진도 올리고 글을 올리면서 상대방과 교류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실친들과 교류하기 위함이라면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인스타라고 불리는 샤오슈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 어플을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맛집 탐방 등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감성쟁이들이라면 꼭 깔아야 하는 어플입니다. 음식점이나 순위 평가 등을 볼 수 있는 따종디엠핑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어플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오락시설, 유흥들도 탐색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학생들은 이 어플을 통해서 맛집을 서치하거나 아니면 KTV 예약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어플을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 어플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이 어플이 바로 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이두티투라는 앱을 통해서 저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목적지 장소 근처에 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요. 심지어 택시까지 부를 수 있어서 교통편에 있어서는 사실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하진 않지만 음식점도 추천해주고 근처의 주유소 위치 등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이두티투 말고 까우더디투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법과는 동일하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어플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타오바오는 저처럼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쇼핑엔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필수인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도 학교 마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는 급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타오바오로 다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다른 쇼핑몰들도 많은데 굳이 왜 사용을 하냐 하면 저는 타오바오가 물건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하시기에도 선택의 폭도 더 넓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드워우는 한국의 크림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던이나 이지같이 응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C2C 플랫폼이에요. 중개 어플에서 충분한 진입품 검수를 마치고 거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품 걱정도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팔 때는 중국인 신분증이 필요해서 중국인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달 어플인데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배달을 많이 시켜 먹진 않았는데 중국에 오니까 비교적 많이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어플이 메이투안 와이와이나 으얼러머인데요. 저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목적지 설정을 하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배달이 오는데요. 이때 배달원이 언제 출발했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지금 어딘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인지 배달하시는 분들의 체온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켜먹은 배달 목록들입니다. 오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부 다 잘 사용하는 어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야무지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어플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사용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